위암은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최근의 소식에 따르면 위암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도 하네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위암 백신이 없지만 개발 중, 그리고 실망하기엔 저희가 이르고요. 또 위암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오늘의 주제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방치하면 암 된다. 위암 위험 신호. 주변에 보면 위험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게 돼요. 네, 사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내시경은 40세 이후에 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유의를 발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같이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보통 이런 시즌에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최소 위내시경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위험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시고요. 뭐 역류성 식도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심심치 않게 위궤양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슬프게도 이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꼭 위암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미국의 10배나 많다고 하고요. 10배? 왜 그렇지? 발병률이 세계 1위로 꼽힐 만큼 정말 위암 발생률이 많은 나라인데 국립암센터에서 왜 우리나라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위암이 많을까라고 좀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그 원인의 1위가 바로 운동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것 때문에 위암이 걸리는 줄 알았더니 운동 부족이라고요? 네,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지 소화기관이 움직이면서 이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 저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심해지게 되면 위암 발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WHO에서 이제 운동 부족을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150분 이상 일반적인 운동을 하거나 또는 75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운동 부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61.5%가 이 운동 부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위암 발생률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또 위암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신호들에 예민하면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신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위는 상대적으로 신호를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보네요. 그걸 어떻게 캐치할 수 있냐에 따라서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가 보내는 위암의 위험 신호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위암 위험 신호, 식곤증. 식곤증 하면 또 오영실 아닙니까? 나도 잠 오던데. 근데 저는 또 밥 먹고 졸리면 그거 그냥 친구들끼리 막 너 그거 혈당 스파이크 와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위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위암이 생기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피로감이나 졸음 같은 게 유발될 수 있고요. 저희 이제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얼마 전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은 좀 답답하고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위암이 발견돼서 2기 위암으로 진단이 되셨거든요. 아,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빠르게 의료기관 방문하셔가지고 검사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식곤증이랑 그냥 위암의 위험 신호인 식곤증은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일반적인 식곤증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위암의 위험 신호인 이 식곤증은 좀 다릅니다. 이건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복부 팽만감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우리 빈혈 증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위내시경을 통해서요 내 위장 간에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위가 보내는 위암의 위험 신호 살펴보겠습니다. 위암 위험 신호, 조금만 먹어도 배 부르다. 아니, 저도 그래요. 다 있어요? 양이 줄어가지고 이제는 뷔페 식당을 못 가요. 조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위험 신호인가? 신호라고요?
네, 사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는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소화 불량은 위암의 대표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이 생기고 이 종양이 점점 커지면은요, 위에서 일정 공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 위를 식량 창고라고 생각하면은 이 식량 창고가 좁아져 버린 상태인데요. 이 좁아진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종양 때문에 뭐 위의 운동성이나 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복부의 답답함이나 더부룩함 같은 증상을 함께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배불러서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화불량인 건지, 아니면 위암 때문에 소화불량이 오는 건지, 이런 거는 지금 딱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갑자기 체중 감소가 된다. 네, 이렇게 잘 먹는데도 갑자기 체중 감소가 된다. 그리고 복통이 평소 느끼던 거랑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위 내시경을 가까운 데 가서 해보셔서 적어도 위에 암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정준수 선생님, 이 한의학에서도 위 문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물론 검사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저희가 3초 만에 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위 건강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소부혈이라는 혈자리를 자극해 보는 건데요. 소부열? 소부혈이 어디예요? 소부열 제가 간단하게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왼손 한번 주먹을 쥐어 보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가는 라인 가운데 골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부열입니다. 아니, 이 소부혈, 지금 말씀하신 소부혈이 위 건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혈자리가 우리 몸의 이완 능력을 좀 도와줘서요. 스트레스성, 뭔가 신경성으로 인해서 내 몸에 너무 압박감이 강할 때 사용하는 혈자리다 보니까 그런 긴장되어 있던 어떤 근육이라던가 위장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위장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혈자리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이 혈자리를 뭐 볼펜도 좋고요. 볼펜이 없는 경우에 뭐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꾹 눌렀을 때 거기 자극이 내가 생각보다 견디지 못할 정도의 자극이다. 내가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고 위 건강에 조금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프신 분 저요, 너무 아픈데요? 너무 아파요? 아프기는 아픈데 이게 약간 좀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 같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정도로 강하게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두 번째 정말 내가 세게 눌렀는데 크게 나는 뭐 견딜만하게 뻐근할 정도다. 그러면은 뭐 위 건강에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식후에 그냥 앉으셔서 그냥 마사지 하듯이 한 번 눌렀을 때 한 3초 정도 지그시 누르시는 것들을 뭐 5번 정도 계속 반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